박 시장께서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반드시 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 답이 없다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매서운 칭찬을 하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도 모자라 서울을 앞으로 4년 더 총 11년이나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 시장이 서울 시민께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시지만 이 공개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 답이 없다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장의 책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 때 미세먼지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시장 재임 이후 서울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됐습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스스로 그만두실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닙니까? 서울의 합계 출산율 0.84, 전국 꼴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입니다. 서울의 실업률 5.1%, 특히 재임 기간 동안 서울의 20, 30대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청렴도 전국 16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실업률, 그리고 청렴도 전국 꼴찌. 박 시장께서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르신들을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면에서 독보적인 꼴찌입니다. 넷째, 강남북 격차 해소 말로만 주장하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이 필요한 강북은 사실상 재생만 강요하고 강남에만 공을 들이고 있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만만한 강북 사람들에게는 시정 철학과 정책을 관철하면서 강남에는 예외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째,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에 눈 감는 서울 경영을 하신 게 아닙니까? 시장님 취임 이후 사회 안전에 대한 서울 시민의 불안감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여섯째, 공공임대주택과 서울시 채무와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의 주거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은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 취임 후에 국가 예산이 44% 증가하는 동안에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55%입니다. 서울 시민이 서울시를 먹여 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곳에 돈을 펑펑 쓴 겁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6층은 낙하산 착륙 지점, 박 시장 측근의 놀이터라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6층 외인부대, 이렇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재벌이 자녀에게 자회사를 만들어주고 일감을 몰아주듯이 박 시장은 그와 친분이 있는 분들과 단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겁니다. 서울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주 작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펼쳤습니다.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보면 공포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시장이 지나가다가 툭툭 던진 질문들, 포스트잇 메모 형태로 전달하는 일들 모두 다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사업 성과가 날 리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7년간 박 시장의 서울시정은 눈먼 돈을 고인 물에
푸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 결과가 서울시정의 방임, 무능, 거짓, 그리고 특혜입니다. 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역대 시장 중에 이렇게 많은 지적과 문제 제기를 받은 시장이 있었습니까? 이제 박 시장께서 답할 차례입니다.